네, 저희가 이 우수 사례로 발표드릴 그 사례는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그 임상 시험 전문 기업입니다.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련된 그 CRM 그 시스템이 없어서 고객 정보는 그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업을 통해서 고객 관리 시스템인 CRM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그 시스템을 개발된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업무 시간이나 뭐 접수 건수 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시스템, 스마트 바이어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고객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제품별 실적이 집계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의뢰가 이제 연계가 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존에는 그 실험을 했던 결과물들만 저장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와 시험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와 데이터들이 들어갔으며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화되고 그 데이터화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부가적으로 이제 당연히 CRM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 활동 관리나 뭐 활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 우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개발된 그 CRM 화면이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업이 이제 우수 사례로 뽑히게 된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고도화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도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의 CRM 도입이 그 기업에서 느꼈던 약간 더 필요했던 한계점, 그리고 그 CRM국으로 말씀드렸던 그 구축되어 있던 데이터의 활용 방안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민이 녹아들어서 온택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고객이 그전에는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더 만들어지고 고객이 직접 그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진행 단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성도를 한번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앞단에 고객단계 그 웹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그 관련 CRM 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객이 그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업무 시스템 상에서 시간이 지금 60%가 감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보이시고요. 엄청난 그 정량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도화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완료를 시킨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 방안을 고민을 해서 이제 그 쌓여 있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AI로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최종 단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정량적인 그런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가장 그 성공 사례로 보여지고는 핵심 요인이 그 도입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가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냐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에 신규 도입을 하고 24년도에 고도화가 되었는데요. 23년도에서 신규 도입이 되었을 때 그 니즈에 맞춰서 개발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 그러니까 가용한 데이터들이 개발이 축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에 고도화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신규 개발과 고도화가 그 연계가 무르르 자연스럽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가를 나가면 신규 때 개발해놨던 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뭐 기능을 넣겠다, 아니면 정말 조금 다른 형태의 뭔가 고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사례, 그 신청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 처음부터 어떠한 우리가 개발 단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들어왔고 그게 공급 기업과 같이 공유가 되어 진 다음에
잘 맞춰진 그 플로우에 따라서 개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오신 도입 기업분들이 이제 공급 기업을 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공급 기업을 많이 괴롭히십시오. 그래야지 성공적인 과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컨설팅 협회 이지훈 책임님 발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인비즈 협회 신혜진 대리님께서 또 우수 사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인비즈협회 신혜진 대리입니다. 저희 우수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이고요. 보통은 메인비즈 협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경영혁신 인증 사업인 메인비즈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총 278개의 과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발표가 끝난 뒤 행사장 밖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지원한 기업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요트탈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탈레는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요트 숙박 투어 이벤트 운영 기업입니다. 해운대 더베이 101과 센텀시티 리버 크루즈, 수영만 요트 경기장 등 주요 관광 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22년 신규 사업과 24년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22년도 신규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요트탈레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약은 엑셀이나 네이버 캘린더로 관리를 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류가 많고 자동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승선 신고서는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해서 오타와 누락이 많았고 안전사고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객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마케팅이나 통계 분석에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관광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내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승선 신고서 자동화, 선박 전용 예약 관리, 통계 분석 및 자동 정산 기능을 갖춘 선박 관광 전용 예약 관리 시스템인 볼딩 리스트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전화량과 업무 시간이 줄고 업무 정확성이 올라갔고요. 또 법적 신고 의무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장표는 요트탈레가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보딩 리스트의 기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체 개발 완료한 부분, 신규 과제로 1차 개발을 마친 부분, 그리고 고도화 단계에서 진행된 부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내용을 보시면 자체 개발과 1차 개발 부분은 수기를 디지털화한 내용이 많고요. 고도화된 부분은 그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전환의 단계인데요. 보통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타이제이션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옮기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업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단계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요트 탈레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이유가 이 세 단계를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실현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부분은 고도화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4년도 고도화 과제인데요. 요트 탈레는 신규 때 구축한 예약 관리 시스템인 볼딩 리스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핵심입니다. AI 기반 수요 예측 및 요금 조정을 통해 요일별, 기상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가격 운영이 가능해졌고요. 또 잔여 좌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B2C 플랫폼인 하이요트를 개발해서 선주와 고객을 직접 연결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예약 결제 시스템을 전국 유람선 선사에 거래하는 모델로 확장해서 관광 서비스 기업에서 IT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즉 22년도 신규 사업 때는 내부 운영 효율화를, 또 24년 고도화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성과를 정리하자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는 실시간 예약과 편리한 신고서 작성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매출은 수요 예측 기반 요금 조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BM을 발굴해서 단순히 기업 내부 효율화가 아니라 사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요트탈레 사례는 신규를 통한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이 단계적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도화, 사업 확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인비즈 협회 신혜진 대리님께서 우수 사례 요트탈레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번으로 이제 이노비즈 협회 이단비 과장님께서 이노비즈 협회 분 성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이노비즈 협회에서 우수 사례 발표를 맡은 이단비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고요. 중기부 산하 법인입니다. 또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협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과 다르게 2024년에 본 사업에 처음 참여하게 됐고요. 올해가 이제 2년차 사업 운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저희가 관리했던 작년 사례 중에서 이 사업의 핵심 취지를 잘 살려낸 주식회사 바이스벌사의 AI 기반 패션 창작 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스벌사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산업의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요. 사용자의 패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AI 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복잡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용자 입력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낮았고 패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화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에 본 사업에 처음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공급기업 아일리스 프론티어와 함께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8개월간 사업비 1억 900만 원을 들여서 이 서비스를 혁신한 사례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결과 왼쪽에 처음 초기 플랫폼인
굉장히 단순하고 사용자가 입력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시각적으로는 좀 잘 가독성이 없었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오른쪽처럼 굉장히 사용성이 대폭 확대된 모습으로 혁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물, 아이템, 스타일, 배경 모든 세부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로 입력해야 됐지만 혁신된 플랫폼에서는 내가 그린 간단한 스케치 그림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플랫폼 내 유사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빔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한 빔 스튜디오의 시연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랫폼에 여러 가지 있던 이미지 캡슐 중에 도쿄 스트릿 웨이브라는 이미지 캡슐을 선택을 하고 제가 직접 4가지의 텍스트를 넣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도쿄 스트릿 패션, 자유로움, 여성, 후드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이 사업의 핵심 기능이었던 매직 프롬프트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요. 매직 프롬프트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저는 단순하게 4개의 텍스트를 입력했지만 아래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도화된 프롬프트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제가 선택한 이미지 캡슐과 저의 텍스트를 AI가 분석해서 작업자의 작업 의도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고도화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결과 제가 입력하지 않았던 배경의 이미지라든지 액세서리 정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패션 텍스트를 산출을 해주고요. 여기서 제가 혹시 제 작업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의 사용 의도를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이 왼쪽과 같이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 비전문가인 제가 쓰기에도 굉장히 사용법이 쉬울 정도로 프롬프트 작성 부담을 해결했고 그로 인해서 접근성도 해소를 했고요. 또한 패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혁신하였습니다. 바이스벌사의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패션 분야에서 기획과 디자인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0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린 빔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기획과 디자인에 사용되는 시간이 30시간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빔 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65% 이상이 브랜드 실무팀에서 만들고 있고 또 대학교에 있는 패션학과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직 프롬프트를 활용한 빔 스튜디오는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한 실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스 버전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굉장히 다양한 패션 관련 학과에서 정규 수업에 이 프로그램이 활용될 정도로 교육 분야에서의 행보도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스벌사가 이렇게 혁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돌이켜보면은 먼저 도입 기업의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의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솔루션 도입의 초기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는 도입 기업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입 기업께서 원하시는 서비스 결과를 얻으시려면 공급 기업과 항상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스벌사 같은 경우에도 공급 기업과 굉장히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계속 만들어 나간 사례 중 하나이고요. 특히 저희가 바이스벌사는 중간 점검을 갔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이 과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을 정도로 좀 문제 과제로 저희는 인식했던 과제였는데 바이스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전문가 컨설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분께 계속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전문가분께서 도입 기업의 필요와 공급 기업의 기술을 적절히 매칭할 수 있는 항상 그 조언을 주셨고 그거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 사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도입기업께서는 이 사업의 핵심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급기업과 계속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코디네이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운영기관은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운영기관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노비즈 협회의 우수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비즈 협회 이단비 과장님께서 바이스벌사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지원센터 권진희 차장님께서 또 사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권진희 차장입니다. 네. 저희 기관 이름은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여성 초기 창업부터 지원해서 여성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해외 진출 그리고 엑셀러레이션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성 경제 활동뿐 아니라 창업부터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 전반을 조사하는 연구조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2021년도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 다른 부분의 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을 수행할 때는 여성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기업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21년도부터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사례를 봐왔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3년도에 신규로 참여해서 2024년도에 고도화를 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기업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그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간단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샤카라카를 개발한 아울소사이어티는요, 2023년도에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참여할 때 도입기업 아울소사이어티 공급기업 이따 플랫폼으로 참여했고요. 도매 시장의 2월 상품을 전 세계 누구나 도매가로 구매하는 리세일 패션 플랫폼 샤카라카라고 해서 그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동대문 도매상 재고의 현금화와 패션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해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렌즈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 구축 후에 2023년도에 구축한 후에요. 2024년도에 고용 매출 부분의 경영 성과와 앱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성과가 많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고도화에 도전을 했는데요.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앱을 개발한 이후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고도화는 동대문 패션 도매 시장 B2C 아울렛의 해외 B2B 판매를 위한 고도화입니다. 그 공급 기업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분야를 BM 창출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도입 배경은 K패션이 해외 도매 판매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국내 전용 B2C 패션 앱을 좀 더 해외로 확장하는 그런 앱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리셀러 대상 상품의 정보 제공 유료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빅데이터 확보, 웹 관리자 인터페이스, 기능 고도화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에 사실은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굉장히 성장, 이따가 제가 스토리를 보여드릴 텐데 연역을 보면 꾸준하게 지금 기술 개발이나 이 지금 구축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 다른 사업도 활용하고 수출까지 하고요. 그래서 해외 첫 수출을 했는데 10만 불 달성을 했습니다.
기업 소개를 이제 드리고 이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식회사 아울소사이트는요, 저희 그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에 2022년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저가 캐피션에 특화된 처음에 온라인 공급망을 만들어서 온라인 자사몰 샤카라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샤카라카를 구축하느라고 저희 스마트 서비스 참여했고, 그다음에 서비스로는 창고 정리부터 판매까지 도와주는 재판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연역을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요거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강조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2023년도 신규로 참여했을 때가 7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3, 4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부터 해서 24년 3월에 이제 구축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4년도 사업은 고도화가 7월에 시작을 해서 25년도 3월에 구축 완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부터 쭉 스토리를 보시면 계속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그다음에 투자,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스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사례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는지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24년도 고도화 마무리할 때 한번 그때 뵀을 때 그 팁스에 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딱 마침 연락드렸을 때, 오늘 지금 협약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 기업 배경을 들려드리면, 그 두 공동 대표님이신데요. 한 분은 그 판매, 도소매 유통 쪽이시고요. 한 분은 디자인 쪽으로 해서 기획하시는 쪽으로 두 분이 합쳐서 지금 하신 거고요. 두 분 경력 합치면 총 36년이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동대문 패션 시장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출시되고 매주 출시되는 신상품 수가 3만 개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출이 35억 불을 넘어서고 있고요. 지금 뭐 K의 선풍적인 K 바람으로 지금 더 많이 발전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패션이나 이런 상품의 문제점은 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착안해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도매 상인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재고를 활용하는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샤카라카 프로젝트, 샤카라카 앱,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지금 단순하게 그 유통이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뭐 재고 상품이나 이걸 앱에 올릴 때도 그 소비자가, 판매자가 구분해서 찾기 쉽도록 그렇게 렌즈, AI 렌즈라는 걸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앞으로의 성장 플랜은 지금 세계로, 해외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B2C, B2B 다 해서 지금 뭐 라이브 커머스 거의 뭐 24시간 일하고 계시던데,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제작, 리셀러 모집 마케팅, 창고 정리 이벤트, 콘텐츠 제작 공동구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글로벌 B2C 시장으로 지금 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도 계속 투자를 받고 있고요.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데, K패션의 글로벌 커머스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앱 서비스 통한 빅데이터를 확보했고, 앞으로 AI 기반 글로벌 매칭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그다음에 기관하고 해서 협력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소셜 임팩트, 소셜 임팩트까지 지금 생각해서 지금 가장 그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환경 오염 부분, 사회적인 문제 부분까지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업이 혁신을 하고 뭐 DX, AX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비스업 기업뿐만 아니라 컨설팅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 사업은 서비스 업종의 기업에게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5년째 하면서 봐도 정말 서비스 업종에는 진짜 귀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수행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거 이거 선정되신 거 진짜 축하드리는데요. 선정되신 만큼 최대한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같이 저희 수행기관하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